프랜차이즈 회사의 조직도예요. 홍보하는 데 돈 들어, 운영 관리하는 데 돈 들어, 뭐 인테리어 설계하는 데 돈 들어, 인사 관리하는 데 돈 들어, 모든 것들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곳은 어디냐? 여기는 네, 맥형입니다. 오늘은 연일 뜨거운 기사로 화제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더본코리아, 연돈 볼카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연일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댓글을 읽어보면 매출을 약속하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시고 어쨌든 선택은 본인들이 해놓고 장사가 안 된다고 와서 하소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가맹 사업이라는 테두리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선택하는 예비 점주님들은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노력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저는 과거에는 가맹점주로서 가맹점을 계약해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언성을 높이는지, 또 본사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부분만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을 한번 낱낱이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연일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는 하루 400, 실제로는 하루 40, 이렇게 과장 광고했다, 그래서 나 속았다,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고 지금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가맹점주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가맹본부가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에서 25%의 수익률을 홍보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 그거의 반절 정도에 그치고 수익률은 당연히 매출이 주니까 7%에서 8% 정도여서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가져간다.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22년 월 매출 1,700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가맹점주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별개로 가맹본부 측에서 구두로 월 3천만 원 수준의 기대 매출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 생각들은 어떤지 댓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장사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니까 저꼴 나는 거지, 자영업인데 매출 보장이라는 게 가능함? 크크크 대단하다. 매출 보장이라는 거 가능한가요?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님들은 3천만 원 이상 매출이 무조건 된다라고 적은 자료가 있다면 민사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안타깝지만 매출 떨어진다고 보장하는 곳이 있나요? 장사 못하는 지들의 운영이 문제지,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는 거인 가맹점주가 월소득 보장받기로 본사와 계약서에 명시됨?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사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로서 이제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서라는 걸 공정위에 등록을 해놓고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가맹점과 가맹점주 사이에 생겨날 협의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하나라도 없애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보 공개서를 약 2주간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가맹점이 10개, 20개, 30개 됐을 때는 예상 매출액 산정 확인서라는 건 없어요. 100호점이 됐을 때 예상 매출 산정 확인서가 생깁니다. 가맹 본사도 의무적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예비 점주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100호점을 넘었기 때문에 연돈 볼카치 역시 예상 매출 산정 확인서라는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금액을 1,700만 원으로 제공을 했다는 거죠. 이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을 1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걸 연간 이렇게 얼마를 팔지, 최소 매출과 최고 매출, 그거를 1.7배를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설정하여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예상 매출액 산정 기준이라는 게 저마다 다 달라요. 이 기준을 정확히 명시를 해놓고 그 명시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대입해 줘야 되는데요. 뭐 일례로 보통 예를 들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인근에 있는 가맹점에
5곳의 매장 중에 가장 높은 매출과 낮은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높은 매출이 최고 매출, 그 가장 적은 매출에서 두 번째 매출이 최저 매출로 해가지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인근의 가맹점의 매출로 그 통행량과 상권과 유동 인구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매출이 얼마였더니 우리는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예시를 적고 산정 기준을 적고 최저 매출액과 최고 매출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저도 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2015년 약 10년 전에 제가 받은 거예요. 그때 유명한 브랜드였거든요. 그리고 가맹점도 100호점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공받을 수 있었죠. 그랬을 때 최저 매출액 보고서는 1억 8천만 원? 이거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매출인데 여기는 40평이고 나 월세가 600만 원인데 1,500만 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최고 매출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사원한테 이게 뭐냐, 너무 최저 매출액이 작고 최고 매출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 매출액 산정 확인서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높죠?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차지하는 비율이 43에서 49%라는 식자재 비율을 제가 그때만 해도 이걸 간과했어요. 영업사원은 저한테 32%라고 했는데 여기 43과 49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거는 그냥 여유 있게 형식적으로 적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재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32% 나온다고 기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요. 그럼 저희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가맹 본사를 선택할 땐 꽂혀서예요. 꽂혔다는 건 다양한 게 있겠죠. 매출이 잘 나오고 장사가 잘 되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내지는 이렇게 백종원 대표님처럼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이 대표의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꽂혀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공정위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100호점 이상부터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꼼꼼하게 고지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매출이 1년 동안 보장이 안 되면 가맹점에게 본사는 그 부분을 피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럼 본부는 이미지 타격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커요. 여기에 댓글에 아까도 보면은 자영업인데 매출 보장이라는 게 가능함?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공정위에서 정한 부분이에요. 점주들이 선택할 때는 평균 매장 매출이 중요하고 매출이 높으면 수익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확실한 근거 자료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허위 가장 광고로 문제가 됩니다. 본사는. 자, 여기 하나 볼게요. 가맹 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정보 공개서 열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정보 공개서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뜨는 브랜드, 죽는 브랜드 정도를 아는데 여기 있는 평균 매출액과 제가 말씀드린 예상 매출액 산정 확인서는 다른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기는 가맹점의 평균이지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내가 오픈하고자 하는 인근 지역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산정 기준이 본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마련됐는지, 이 기준을 허위 기재하는 곳도 있어요. 가맹점이 A라는 곳에 있는데 B라는 곳에 매장이 매출이 높다고 B라는 곳에 매장에 매출을 대입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5개 매장이 없을 경우 인근에 있는 정말 매출 높은 데만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발되면은 가맹 본사는 소명해야 되고, 소명이 안 되면은 허위 가장 광고로 피해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고 정보공개서에 허위 가장 광고를 했다라는 그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정보공개서를 봤을 때 이거 문제 있는 본사다 하고 계약을 안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제가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하면은 이렇게 백종원 대표님께서 만든 브랜드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들이 참 많습니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백종원의 원조쌈밥집, 본가 홍콩반점, 역전우동, 백다방, 돌베기집, 대부분 충분히 이름을 들은 그런 브랜드가 많습니다. 더본코리아에 이렇게 최근에 나온 백보이 피자도 있고요. 치킨 프랜차이즈도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마쳤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도 많은 브랜드를 이렇게
런칭하고 있고 2018년 1월 5일 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송에서 엄청 큰 흥행을 했죠. 나와서 시위하시는 분들의 기사 내용에 보면 백종원 대표님의 유명성, 저명성 이와 같은 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봤습니다. 골목식당에서 나와서 푸근한 인상으로 정말 1:1 코칭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맹점도 이렇게 도와주겠지, 안 되는 매장도 매출이 나아지겠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8,183개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의 숫자예요. 11,844개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입니다. 뭐 한 회사에서 이렇게 백종원 대표님처럼 뭐 여러 개의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본부보다는 브랜드 수가 많아지고 이게 가맹점 숫자인데요. 물론 자료는 22년 기준입니다. 해마다 계속 브랜드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전체 합산은 11,844개지만 우리가 속한 외식이라는 곳에서 그 중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하는 회사는 전체 비율의 3.1%밖에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뭐 서울대 가는 실력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시사해 봐야 되는 거는 가맹사업을 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10개도 오픈 못하는 브랜드가 7,000개가 넘어요. 이 전체 비율로 따지면 75.2%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직은 1브랜드가 성공해서 회사가 잘 됐어요. 가맹점 100개, 200개 나갔어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폐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어느 정도 거치면 폐점을 하는 쇠퇴기가 오죠. 그러면 대부분 회사들은 성숙기 구간에 2브랜드를 런칭하는데 1브랜드 되고 2브랜드를 성공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요, 대표님이 운영하는 백다방 커피도 1000개가 넘었고 피자도 200개가 넘었고 중국집도 거의 300개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뭘 하는 것마다 100호점을 그냥 넘겨요. 이거는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브랜드를 선택하면 도움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데요. 가맹사업은요, 브랜드를 선택하기 이전에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전바점 있잖아요. 홍콩반점의 전바점, 점포마다 같은 메뉴와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매출 차이가 확연히 생깁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 하나 인정합니다. 어떤 거냐면 보세요. 프랜차이즈 회사의 조직도예요. 이게 더본코리아 회사의 조직도는 비공개가 돼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 회사의 조직도입니다. 100개가 넘으면 이와 같은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표이사가 있고 경영기획실, 운영기획실, 전무이사, 본부는 가맹사업부와 물류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맹사업부에는 뭐 홍보를 하는 홍보부가 있고 영업을 하는 영업부가 있습니다. 운영관리, 그리고 디자인, 회계. 물류사업부에는 운영관리부, 배송지원, 그리고 조리연구, 자체 가공. 보시면은 모든 부서가 다 돈을 쓰는 부서예요. 홍보하는데 돈 들어, 운영 관리하는데 돈 들어, 또 인테리어 설계하는데 돈 들어, 인사 관리하는데 돈 들어. 모든 것들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하게 매출을 일으키는 곳은 어디냐? 여기는 영업부예요. 자, 시장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 이후에 점포 개발하고 점포 계약 전에 입점 의향서와 같은 것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쪽으로 어느 정도 일부 돈을 받기도 합니다.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면은 가맹비, 교육비, 이제 건당 회사에 매출액이 생기는 거죠. 모든 부서는 다 돈을 씁니다. 이 영업부가 유일하게 돈을 버는 조직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은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성과를 계약당 하지 않을까요? 인센을, 이와 같은 보상적인 부분들을 계약을 많이 하면 하겠죠. 저는 이번 문제의 가장 큰 이슈점은 이거예요. 예상 매출액을 1,700만 원에 제공했다고 근거 자료를 보여줬어요. 연동 폴카치 가맹점주들은 1,700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업을 화려한 말기술로 해요. 그 말기술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냐? 이거는 최저 매출액 1,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출액 산정서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예요. 어디까지나 그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요 3,000 이상 팔아요. 영업사원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10년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영업사원이 재료비도 몰라요. 32% 나온대요. 근데 하고 보니까는 45%, 48%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상 매출액도 연간 1억 8천을 판다고 했는데 한 달에 1,500 정도의 매출을 판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 매출액이에요. 최소 4천, 5천은 팔아요. 저희 가맹점들 6천, 7천 파는데도 정말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영업사원이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날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프랜차이즈 상품을 선택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100호점 이후부터 제공이 되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꼼꼼히 가서 직접 매출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했는데 뭐 한 달 지나니 매출이 빠지는데 이거 사기당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장사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마인드로는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선택도 나의 책임입니다. 몰라서 선택을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시행착오예요. 그 다음부터는 꼼꼼히 내가 준비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을 해야지. 분명히 이 중에도 30몇 개 남아있는 연동볼카치를 성황리에 잘 운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잘 되는 곳은 왜 잘 될까? 그 이유도 찾아보면은 정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요즘 연일 이렇게 화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는 가맹 본부가 100% 잘했어, 지금 시위하는 점주들이 100% 잘못했어,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를 선택하는 분들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영업사원과 상담할 때 그들의 말을 믿기보다 내가 어떠한 기준에서 예상 매출액을 분석해 볼까, 전재산 걸고 하는 거잖아요. 가서 직접 그 인근의 지역에 산정되어 있는 매장들의 매출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그 돈은 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창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